자, 오늘 44쪽에 나와 있는 적용학습 두 번째 책장상의 동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앞 시간 때는요 그 40쪽에 나와 있는 3번 시조 세편까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 49쪽에 있는 4번에 있는 윤서도의 만응, 그리고 우리 52쪽에 있는 고전시가 5번의 시조 세편까지.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오는 작품들은 그 한두 개를 제외하고, 한두 개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규보의 꽃샘바람 같은 경우 특이했고,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시조 중에 두 번째 거 있어요. 신희문의 시조. 요거 정도가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친숙한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친숙한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작품이 친숙하다고 해서 문제가 쉬울 거다라는 생각 버려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친숙한 작품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이거는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작품을 감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는 새로운 작품 나오게 되면요 보기가 많이 실릴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보기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동동 들어가기 전에 86쪽에 3번의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동에서 지배적인 정서는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 대한 한탄이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동동에서는 보기의 내용이 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 한탄. 자, 그리고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탄을, 이런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월별로 세시풍속을 시적 소재로 동원하고, 월별로 나타나는 세시풍속을 동원하고, 모든 달에 있진 않아요. 가끔 빠지는 달도 있지만 세시풍속이 꽤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정한 계절 분위기나 인상을 시적 배경으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1년 12달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겠죠. 그런 계절의 분위기나 인상을 시적 배경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같은 계절이라 할지라도 화자의 자기 인식과 님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화자의 인식과 님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화자의 자기 인식. 보기가 나오면 일단 읽어. 그리고 읽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항목별로 나오게 돼 있어. 항목별로. 이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다고. 그러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따로 빼내. 아니면 본문의 그 보기 내용에 줄을 긋고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시어, 식구, 시음을 통해서 구현되는지 항상 이게 머릿속에 먼저 작업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동동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품을 싹 훑어봤더니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야? 대문자 A, B, C, D, E 다섯 군데. 서사 2월, 9월, 10월, 11월 다섯 군데에 일단은 취재 포인트가 찍혀있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기역, 꾀꼬리새, 니은, 수리날 아침약, 디귿, 별해버린 빛, 리을, 백종, 그리고 미음, 반의, 저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우리 3번 문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 월별로 세시풍속을 제시하고 있고 특정 계절 분위기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보세요. 정월 노래 3번 문제에 3, 4월 노래, 6, 7월 노래, 8월 노래, 11, 12월 노래. 그러니까 물론 겨울이 뭐 11, 12, 1월 이렇게 묶여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정월과 11, 12월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월, 겨울 노래에서 어떤 인식이, 그 다음에 3, 4월 봄 노래에서 어떤 인식이, 6, 7월 여름 노래에서 어떤 인식이, 8월 가을 노래에서 어떤 인식이. 근데 뭐 8월이 가을이에요. 음력 기준이야, 음력 기준. 알겠죠? 옛날에 전부 다 음력으로 날짜 셌기 때문에 음력 기준으로. 그럼 이거 계절별 혹은 세시풍속별 어떠한 화제의 인식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한탄의 동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계절을 따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음력 기준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서사를 보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서사랑 어디냐면요, 나중에 우리 먼저 봤어. 지난 시간에 정석가의 1년이랑 기능이 유사해요. 정석가 1년이 뭐였어요? 읊어봐. 태규 읊어봐. 정석가 1년. 바위에 거슬러 있는 것들. 그건 유견이고요. 그건 2년부터 5년까지고요. 이 복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 뭐였어? 유견이 성축이고. 아니, 1년이 성축이야. 예? 유견은 믿음. 성경 말고 유견하고 똑같은 거. 그러네. 1년이 성축. 야, 이게 지금 우리 목요일날 수업했어. 금, 토 이틀밖에 안 지났어. 너네 이거 11월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거야?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지민?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복습? 좋습니다. 정민이 제일 중요한 거 복습에서. 복습에서 제일.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태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복습. 틀리진 않아. 근데 선생님과는 좀 달라. 공부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네 글자야. 마음가짐.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수업을 듣고 좋은 문제를 풀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 절실하지가 않아. 달라져야 돼. 정말 달라져야 돼. 1, 2학년 때하고 다르게. 고3이야 이제. 1학년 때 막연했지?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2학년 때는 야 반쯤 지났어. 내신이 중요해졌어. 이제 고3이야. 너는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실하게 열심히 해야. 절실하게. 수업 끝나고 가서 그냥 수업 받고 왔다. 나중에 어차피 학교에서 또 볼 건데 뭐. 또는 나중에 안 되면 뭐 나중에 가을쯤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지 뭐. 이 자꾸 뭔가 타협하고 미루고 변명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내 모든 공부를 다 좌우해버릴 수 있다니까. 1년만 불태우라는데. 선생님이 좀 지난번에 생각한 게 있었어요. 수업 딱 끝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얘네들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데 선생님하고 있는 수업 말고도 수업 안 오는 날 혹은 주말에 평소에 이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답을 못 찾아서 인생 깨달음을 주는 예능을 틀었어요. 곤모식당이 나와요. 백종원 대표가 숙제를 줘요. 그 식당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감자탕집 아들이 있어. 박부태 연구해봐라. 그러면서 돼지 등뼈 맑은탕을 연구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숙제를 주지. 매일 아침 고기를 사러 가라. 마장동에 직접 가서 새벽마다 숙제를 줍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일어난 시간 인증샷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마장동 사진 찍고, 고기 사진 찍고, 돌아와가지고 그 삶고 있는 찜통 사진 찍고 그 보내는 거야, 사진을. 저거구나. 저거야. 바로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지켜볼게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판단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수업 받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바로 시행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제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요, 매일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그날 하루 동안 자기가 직접 국어 공부했던 거, 일단은 2배수 수능 특강 자기가 푼 문제 채점한 거, 거기다가 자기가 해설 적어놓은 거, 본문 분석한 거, 따로 노트 정리한 거, 수능 특강 외에 다른 국어 문제집, 기출문제집 문제 풀었던 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밤 12시까지 인증샷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혹은 밤 12시에 확인해봐가지고 안 왔으면 결과상은 부모님께 통지하는 걸로 이게 시행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꼭 알릴 거예요. 고3인데 아드님 따님께서 지금 이렇게 공부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의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복수 좀 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그걸 정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있잖아요, 정말 성의 없이 문제 풀고 대충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한 정도로만 나와 있잖아요. 또 안 한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색깔 바꿔가면 색깔을 칠해가면서 아주 정자로 깔끔하게 쓰고 정리하고 노력이 보여야 돼. 마음가짐이 보여야 돼. 정서가 이름이 뭔데?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천황청대의 논의호화지이다.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너네 나보다 똑똑하잖아.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임금님이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임금님이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리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태평성대에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이잖아. 그리고 여기 읽어보자. 덕일랑 곤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복 좋은 말이잖아요. 덕을 쌓고 복을 얻는다. 덕 곤배가요, 뒷잔 또는 신령님을 의미하는 시어이고, 그러니까 잔이 두 개가 있어. 앞에 잔과 뒤에 잔이 있습니다. 또 앞에 잔은요, 지금 여기 계신 임금님에게 바치는 잔이고, 뒤에 있는 잔은 돌아가신 신령님 혹은 조상님 이런 사람들 신에게 바치는 잔이에요. 그래서 곤배 뒷잔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이라는 앞잔은 임금님께 바쳐서 뭐하러 옵니다? 덕이다 복이다 하는 것을 나아라 진상하러 오십시오. 아의동동다리. 무슨 내용입니까? 송축의 내용이에요. 송축의 내용. 그리고 이 송축의 내용은 고려가요를 짓고 불렀던 고려 사람들에게는 알만한 정서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궁중학 수용 과정에서 첨가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서사부분이에요. 그리고 표현법 보게 되면 앞부분에 덕일랑 곤배의 받잡고와 뒷부분에 복일랑 림배의 받잡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지? 무슨 표현법?
대꾸법이 사용됐죠. 그러면 1번에 1번 A가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님에 대한 성추기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참고 선생님 이렇게 A, B, C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서로 연계지어서 출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라? 실시간으로 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로래 갈게요.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자 정월로래 보시면 자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이 날인물이에요. 날인물. 자 날인물이 뭐냐? 흘러내리는 물. 정월에 흘러내리는 이 물은 자 화자와 대조적인 소재입니다. 왜 대조적이냐?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뜻이 두 가지예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어저 녹저. 첫 번째 의미 진짜로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이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다 이별하다 사랑하다 이별하다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 실어 넣으세요. 어저 녹저가 중의적이었다. 반면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낙원 몸하 나예요. 나 하자 몸 뭐 한다 그랬습니까? 호올로녀시여. 얘는 그래도 녹았다 만나기라도 하는데 재배라도 하는데 나는 뭐 하는구나? 홀로 지내는구나. 그래서 화자와 대조된 날임물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조가 뭐야 대조? 대조? 그 비교 그거. 대조에게도 왜 또 비교라는 말을 해? 비교하고 대조가 다른 건데. 태규 대조. 그 차이점을 차이점을. 그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에 익숙한 거랑 아는 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제일 위험한 국어 공부는 뭐냐면 들어는 봤어라는 익숙한 거를 아는 거로 착각할 때 제일 위험해져요. 대조가 뭐야? 들어봤어? 나 알아. 설명해봐? 설명은 못하지만 설명 못하는 지식은 모르는 거예요. 익숙한 것 뿐입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내가 제대로 아는 거야. 국어 공부는 얘들아 수학은 어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잖아. 할 수 없으면 수포자, 할 수 있으면 문제 풀어서 정답 나오잖아. 국어는 뭔데? 너는 못 읽어? 우리말로 돼 있는데? 수학은 손도 못 댈 애들 있지. 국어 손도 못 댈까? 읽을 수 있잖아. 읽을 수 있는데 누가 좀 더 정확하게 읽느냐?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차이야. 국어는. 그럼 잘한다 못한다는 뭐냐면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고 있냐야. 대조는 차이점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기법을 대조라고 해. 강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야? 나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거야. 시에서 자연물 나오고 인간 나와 모든 것 자연물과 인간이 대조적이잖아. 그럼 무조건 이건 뭐야? 그 자연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강조야. 인간의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자연물을 갖고 온 거야. 길지의 시조 중장 뭐였어? 태규 길지의 시조 중장. 내가 수장 읽어줄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중장 읽어줄게. 어지버 태평년을 꾸미런가 하노라. 목적? 원천석 거지? 추초 원성 원천석 거지? 그 아들 같은 그 앞에 참죠. 복습 안 한 거야. 솔직히 복습 안 했지? 보기는 뭘 보기는 해? 봤으면 그게.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전 수업 시간에 테스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들이 짐작하고 복습해와. 빵꾸 나는 순간 바로 그냥 우리는 골목식당이야.
내가 진짜 치사한 말 할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이 공부. 이거 누구 인생 걸려 있는데? 나 더 치사한 말 할까? 진짜? 나 네 후배들 엄청 많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큰일 나. 이제 10몇 명 몰려와 이제. 한 방에. 저 슬리퍼 10개 모자라 이제. 근데 왜 이러는데 내가 왜 흥분하고 니네 지금 물론 3년 동안 정이 쌓일 수도 있어. 너희를 좀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거 니네 인생이야. 복습하자. 뭐였냐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요. 기억도 안 나지 아니 그 자연하고 그 인간 대조한 거야. 산천이 자연이고 인걸이 그 그치. 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자연은 변함없는데 인걸이 간대없는 인걸. 고려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없어지는 이 인간사를 강조하려고 대조적인 자연을 갖고 왔잖아. 다 너희들 이 문학에서의 내공들이야. 이런 거 다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야 돼. 필요한 데 꺼내 쓸 수 있도록. 알겠지? 자, 그래서 화자의 무엇을?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월 노래 보겠습니다. 2월 노래는 자, 뭐가 걸려있어? 비가 걸려있어.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다호라. 참고로 우리 작품 중간중간에 보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양력 2월 8일, 9일, 8일인데 우리 음력 며칠이게? 오늘 음력으로 3월? 양력 2월인데 음력 3월이 왜 나와 이 미친놈아. 음력은 양력보다 한 달 전에야. 한 달 후로 잠깐. 야 너네 설날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설날 지난 지 며칠 지난 줄 알아? 보름 지났어. 오늘 음력 1월 15일이야. 오늘 보름달 100개 뜰 거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 옛날에? 정월대 보름. 집에 막 식탁에 땅콩 굴러다니지 않지? 호두 이런 거? 아니. 이제 안 하는구나. 저는 선생님은 아닌데 선생님이 장모님이 그러고 되게 잘 챙기시는 분이어가지고 막 땅콩, 호두 막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가면 이제 저녁에 오후밥 먹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보름 때마다 뭔가 그 달이 뜰 때마다 어떤 행사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중에 2월 보름이요 연등제라고 합니다. 연등제. 연꽃으로 만든 등을 거는 거 석가탄 신화 거는 거 아니에요? 연등제도 걸어요. 소를 빌기 위해서. 그랬을 때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켜놓은 등불. 자, 높이 매달려서 밝게 빛나면서 많은 걸 비춥니다. 이 등불이 갖고 있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뭐에 많이 비치실 즉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을 지니셨다 해가지고 등불은 임의 훌륭한 인격을 비유한. 소재 등불. 그래서 1번에 2번 빛, 님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뭐에 빗대어? 등불에 빗대어서 우러르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3월 노래입니다. 자, 3월 갔더니 3월 나며 개 피어있는 아으 만춘 달래꽃이요. 자, 달래꽃 진달래꽃입니다. 그 병 치워라. 달깍달깍 그거에 집중하고 있잖아. 달래꽃 진달래꽃입니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합니다. 표현 3월입니다. 그 다음 4월도 아니 잊어 아으 오실쇼 꾀꼬리세요. 자, 4월에 꾀꼬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슨 답, 무엇하여, 무엇 때문에, 와 이것 값이 난다요. 녹사님은 옛날에 이 곳인가? 녹사님이. 자, 일단 첫 번째, 꾀꼬리가 대조적인 소재입니다. 왜 그러느냐? 꾀꼬리는요, 4월이라는 때를 알고 찾아오는, 때 맞춰 찾아오는 존재인 반면 우리 녹사님은 나를 잊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꾀꼬리는 무엇을? 나를 찾지 않는 님과 대조돼서 이때 뭐라 그랬어? 자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 그랬지. 님이 오지 않는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사님은 이게 고려시대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님의 신분. 그 다음에 이게 남성 관직이에요. 여자가 할 수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뭐야? 님이 남성이면 브로맨스가 아닌 이상은 나는 여성이라는 얘기지. 화자가 여성이면. 드러내주는 녹사님. 자, 이게 각 월별로 독립적이잖아. 병렬적이고. 이거 월령체 노래인데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꾀꼬리 따로 보면 돼. 그래서 86쪽에 2번에 1번 꾀꼬리는 화자가 머무는 곳에 때를 맞춰 오는 것으로 좋아, 아주 좋아. 자신을 찾아오자는 님과 대조된 존재이다. 너무 좋아. 답 1번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답은 아닌 거야. 적절하지 않은 곡을 하기 때문에. 자, 5월입니다. 자, 5월 하면 단오죠. 수린날 떠오를 겁니다. 자, 5월 5일에 아읍 수린날 아침 약. 자, 이 약은 누가 먹는 약이냐 봤더니 지문해 천년을 장준 오래오래 장수하실 약이라 바칩니다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님에게. 그러니까 부사가 빠져있는 거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님에게 바치는 약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바치는 약? 님에게 바치는 약. 왜 바치는 약? 천년을 장수하시라고. 그러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약이잖아요. 우리 연말연시 되면 그거 광고 많이 하잖아. 정관장에서 항상 사랑을 전하세요. 나오잖아. 홍삼 선물 받으면 어때? 그럼 나 기분 좋아. 왜 기분 좋아? 나 건강하고 이런 거 좋구나. 그 정성이 느껴지잖아요. 2번입니다. 니은은 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준비한 것으로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준다.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설명이 이렇게 착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치 것 없이. 자, 그 다음입니다. 6월 노래. 음력 6월이면 양력 7월이죠. 덥기 시작할 때. 6월 보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두절이라고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에요. 지민이처럼 머리 긴 애들 있잖아. 요즘처럼 샴푸가 잘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뭐 트리트먼트 이런 거 잘 나오면 우리가 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그 다음에 잘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비달비달씩 곱지만 옛날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잖아. 자연에서 우리가 얻어야 돼. 그 중에 이때가 되면요 맑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머리를 감고 긴 머리를 이렇게 빗으로 빗는단 말이야. 이 빗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머리에 있는 나쁜 것들, 내 머릿결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머리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모두 이 빗에 묻어서 떠나가라 하고 그 머리빗을 벼락에다 던집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나쁜 것이 떠나가고 돌아오지 말라라는 일종의 액땜 행위예요. 참고로 오늘 뭐 정월대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겨울 내내 저도 어릴 때 이거 연날리고 놀았거든요. 연을 가지고 놀다가 정월대보름 때가 되면요 그 연이잖아요. 날리다가 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연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그 연에다가 뭐를 실어요? 소원을 시키기도 하고 나쁜 것을 시키기도 해가지고 나에게서 떠나가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 뭔가 떠나버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빛,
시바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해, 벼랑에 버려진 빛입니다. 별에 버린 빛은 어떤 표현?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번 별에 버린 빛은 화자가 자신을 임에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이 함축되어 있는 소재이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7월입니다. 자, 7월 보름에 아읍 백종 배하를 두고, 이때 백종이요. 보통 사람들이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즐기거나 또는 절에서 스님들은요, 부처님께 제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갖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뭐 하는 날이냐?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소원을 비는 날. 그때 내가 빈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님을 한데 여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이 말은 님을 임과 한데 함께 여고자 살아가고자 전제가 뭐야? 첫 번째, 지금 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이런 소원이 나온 거지. 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을 안 빌 거야 아마. 산타 할아버지 제가요 이거 뭐니 이거 갤럭시 버즈. 내가 이제 이 아이폰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 버즈. 그러니까 있어 만약 나한테.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갤럭시 버즈 좀 주세요 갖고 싶어 이러진 않잖아. 소원의 전제가 뭐냐? 별핍이야 얘들아. 근데 님과 함께 없다는 별핍. 그리고 이게 소원급이야. 또 누구한테 비는 소원이야? 부처님한테 비는 소원이야. 어떤 소원일까?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건 네가 하지. 맞지 않아? 여친이 있어. 여친이랑 싸워서 헤어졌어. 근데 야 이거는 내가 사과하고 진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네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성당 가니? 아니면 막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부적 쓰고 그러니? 안 그러잖아. 직접 하잖아. 근데 부처님한테 빌 정도면 이게 무슨 소원이란 얘기야? 그만큼 이루기 어려운 절실한 소원이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4번 가보세요. 백종을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화자가 님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말하는 겁니까? 확신한 거예요?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기 때문에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님에 대한 변천사를 강조한다? 아니죠. 재회 확신이 잘못됐죠. 8월 보름은 아으 갑의 날이라 말한 님을 매셔녀군 오늘이 갑이셨다? 그냥 8월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갑애가 한가위 추석이에요. 1년 중 가장 기쁜 명절입니다. 물론 설날도 기뻐요. 세배도 받으니까. 근데 한가위가 더 기쁩니다. 왜 그러냐?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지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풍요로운 날에 님을 매셔녀군 오늘이 갑이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임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행복한 그런 갑의 날이지만 지금 뭐하기 때문에 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뭐하지 않다? 즐겁지 않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롯데기업의 상업 전략이 잘 성공한 날이죠.
근데 난 이해가 돼. 근데 뭐가 이해가 되냐면 난 일주일 중 토요일에 수업 제일 많거든. 나 토요일에 수업을 10시간에 다섯 팀? 5팀을 해.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3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또 2팀 하거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야. 와, 휴가인데 나도 평일에 좀 이렇게 11시까지 수업하고 이러면 지치니까 주말에 아침 딱 되잖아. 아씨 진짜 딱 가기 싫다. 오늘 운동도 안 갔어요. 토요일 운동하기 제일 좋은 날인데 왜냐면 사람 많이 오거든. 형 오랜만이네. 게임 한번 하지? 하고 막 해장국 내기 막 이러고 싶은 날인데 못해. 왜? 수업을 해야 에너지 비축해야 돼. 보상 심리가 있어.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토요일 아침 좀 늦잠 좀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맞잖아. 이해는 돼. 근데 니는 고3이잖아. 대학생 돼가지고 토요일날 학교 안 가. 대학생 돼서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아침에 깨워. 아들 일어나라. 엄마 토요일이잖아. 니 시켜 어젯밤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어디 저 아빠랑 저 오름 가자. 아빠 응 엄마랑 시장에 좀 가자. 엄마 막 이러잖아. 엄마 아빠랑 살지 마. 20살부터는 토요일날 늦잠 자고 남친 만나고 여친 만나고 응? 늦게 자전거 타고 동네 마시라고 지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장비자 입보교 장문자 차박이라 했으니 정혜경 선생님 장차 날려고 하는 자는 웅크려야 되고 장차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자는 지금 소박해야 돼. 내년 3월을 위해서 2021년 3월을 위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다영아 주민한테 골목식당 얘기 물어봐. 조시아를 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됐죠? 자 다음에 9월입니다. 자 9월 9일에 아우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아내들이 세서 감안하여라. 이때 여러분 9월 9일이 중양절이라고 해서 옛날에요 국화 음식을 만들어 먹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황화가 국화예요. 그래서 이 국화는 뭐한 겁니까? 집 안에 피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새에서 내 집은 적막해. 그래서 황화, 국화는 있는데 누구는 없는, 님은 없는 자신의 상황. 만약에 이 국화도 있고 님도 있으면 님과 함께 국화 음식을 먹으면서 중양절을 즐겼을 텐데 처럼 아까 한가위와 비슷한 거예요. 이 한가위가 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한가위지만 없으니까 불행한 것. 아까 그 얘기가 끝났구나.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이 그치? 아 이건 아니야.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보자. 와 크리스마스야. 옛날 같으면 막 캐롤 막 빵빵 터지고 막 보면 막 번쩍번쩍번쩍해. 그치? 분위기 장난 아니야. 심지어 눈도 내려. 한 방으로 막 내려. 나 혼자 싱글이야. 다 싱글이면 이거는 별로 안 슬퍼. 왜? 야 모여라 우리끼리 뭐 치킨이나 먹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깨빵 야 영화나 볼까 우리끼리? 이럴 수 있어. 근데 친구한테 전화해. 뭐하냐? 며칠 만나지? 미친 새끼야. 아, 미안하다. 뭐하냐? 아 미안해. 나 지금 영화 보는 중이야. 끊어. 뭐하냐? 아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아 그래? 아무도 안 만나줘. 옆구리도 시려. 아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게 또 무뎌지고 학습된다? 애초부터 없으면 미리 당기고 세워. 크리스마스 날. 되게 헤어졌구나. 반가워 동지 하면서 이제 포섭해가지고 같이 지내. 근데 이제까지는 있다가 갑자기 없어. 얘도 이제까지 님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잖아. 뭐 하는 거야? 더더욱 크리스마스가 지구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님이 없는 부재감을 강하게 해주는 두 명절이에요. 가배와 중양절. 근데 그 9월 국화랑 이미 없는 게 그 국화는 있는데 이미 없는 거 있잖아요.
국화인 뭐랄 이것도 대조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국화도 꽃이 안에 드니 새서 감하나이라. 꽃은 국화는 집안에 안에 있는데 님은 님은 없어서 이 집안은 적막하구나. 근데 아니 아, 가보자고? 아니요 1번에 3번 가보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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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맞잖아. 1번에 3번. 네 계절감이 나타나는 자연으로 통해. 맞지? 뜻이 아니에요. 황화. 맞는데 이걸 통해서 님에 대한 경외감? 교회감이 뭐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잖아. 님의 부재를 슬퍼하는 거잖아. 얘 말은요. 응, 얘 말은 응, 날인물 화자 같은 데도 대조했잖아요. 꼬리 독사님도 대조면 응. 여기도 아,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는 아니라고 대조 아니 대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냥 대조 아니죠. 아니냐 대조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국화는 있는데 님은 없는 것. 이 자체가 대조가 아니라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그 차이만 얘기하는 거. 근데 대조라고 할 수도 있어. 난 오히려 대조 쪽이 더 맞는 것 같아. 왜? 국화는 피어 있는데 님이 없기 때문에 님이 없는 상황이 더욱더. 아까 이 시가 무슨 시라 그랬어?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한탄의 집에 동사를 했잖아. 이게 바로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한탄의 집에 동사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잖아. 아, 왜 그래? 10월? 나요? 저요. 10월에 아으 점유연 바락. 근데 이거 지금 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아래아를 다 빼버렸어. 원래 이게 아래아로 처리되는 부분이거든? 버릇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엔 요 원래 교재 만드신 우리 선생님들 계셔. 그분이 류수열, 김명준, 강민식, 문장영, 이상민, 태원, 온평 고려대학교, 김철래, 이민희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 그 아래치기 싫으셨나봐요. 그죠? 그럼 왜 40초 쪽에 있는 이 시도는 아래를 쳤지? 영어나 한글 자판을 고어체로 바꾸고 그전에 한글 자판 아예 고어로 세팅해놔요. 고전 시간 딱 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저는 반치음도 치고 예디음도 치고 여린기음도 치고 아래도 다 칠 수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아래는요 아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아 치고 아 한 번 더 누르면 이 아래로 바뀌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마음에 안 들어. 자, 점이랑 바라 하게 되면 뭡니까? 얇게 점인 보리수나무라는 뜻입니다. 보리수나무. 옛날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보리수나무 잘라가지고 뭐 젓가락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뭐 윷가락을 만들기도 하고 뭔가 잘랐어요. 잘라놓고 뭐 한 거야? 이거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나무를 꺾었어. 꺾으면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꽃이든 열매든. 근데 그냥 버려버린 거야. 마치 님이 뭐 한 거야? 나에게 한번 뭐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애정을 준 다음에 두 번 다시 거들떠 보지 않는 것. 그러면 점이한 바라앗은 마찬가지입니다. 별에 버린 빛처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와 유사한 점이연 바라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월 노래. 자, 11월 봉당 자리에 봉당하게 되면 옛날에 그 집을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면 그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봉당마루라고 합니다. 나무로 깔기도 하지만 흙바닥일 경우도 있어요. 이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덮어 누워. 한삼은요 우리 모시적삼이에요. 여름에 입는 옷입니다. 근데 한겨울에 음력 11월은 양력 12월이잖아.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덮고 누워서 슬할 살아온 적.
이 말은 슬픔이 살아온 적, 살아오는구나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슬픈 일이로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합니까? 자신의 슬픔의 정서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에요. 추운 겨울날 공장장에서 춥게 누운 상황, 그리고 슬픈 일이로다 고운님을 스시오 여의고 헤어지고 제각기 멸시어 지내는구나. 자, 우리 1번 문제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답 3번인가 찾았지만 우리 D부분이 시오노래였죠. 감탄형 문장을 통해, 이럴 때 감탄형 문장이 어디 사용됐을까 하는 그 범위를 좀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요, 아으 점이연 바라 다호라, 뭐 같구나? 얇게 점인 보리수나무 같고 나, 뭐뭐 하고 나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감탄형 문장이죠. 그리고 점멸받은 것이 뭘 의미합니까? 님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슬픈 일이로다, 혹은 슬픔이 직접 살아오는구나 라고 자신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면서 뭐 했습니까? 애상적 어조로 님의 부재로 인한 피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월입니다. 자,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 나알, 원래 나절인데요. 그리고 차려 올린 반의 저. 젓가락. 자, 이때 젓가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자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입니다. 님을 위한 화자의 정성. 또는 사랑의 의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성스럽게 차린 이 음식상에 젓가락을 딱 님 앞에 놔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님의 앞에 잘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님과 인연이 맺어진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게 된 그런 기구함을 그려낸 부분이죠. 그러면 마지막 미음, 반의 저.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분신 같은 존재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존재였죠. 그래서 2번에 5번도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1번에 3번, 2번에 4번이었습니다.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령을 바탕으로 정월 노래 추위가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죠? 홀로 열셔. 3, 4월 노래입니다. 꽃피고 새가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봄이죠. 님에 대한 예찬과 원망. 예찬은 어디? 3월에서 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찬, 4월에서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나란히 나와 있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로 같은 계절이지만 화자의 인식과 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 예. 다음 6, 7월 노래입니다.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이에요. 여름입니다. 님이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이 어디 있니? 6월에 뭐만 있습니까? 그냥 버려진 격밖에 없잖아요. 7월은 뭐밖에 없습니까?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백종밖에 없잖아요. 근데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 그건 나와 있지 않죠. 뭐만 나와 있습니까? 냉정하게 대한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소망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3번에 답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80쪽에 고전시가 3번. 자, 일단은 2조년의 시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이 시조도 분석할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보시면 이화, 월백, 은한
삼경. 이런 핵심 시험들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이화 배꽃입니다. 그래서 배꽃이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 이화에 월백 달이 하얗고 마찬가지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고 얘가 봄이라면 얘는 밤이라는 계절 시간. 그 다음에 은하하게 되면 은하수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도 흰색의 색채 이미지예요. 그리고 삼경 아주 깊은 밤. 그러니까 23시부터 01시까지 아주 깊은 밤이에요. 그래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봄날 밤에 그것도 깊은 밤에 자 중장 일지춘심 자규 알야마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일지춘심 하게 되면 이 지자가 나뭇가지 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한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기운 그리고 이 나뭇가지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배나무가지예요. 얘 봄기운이 어려있는 거야. 뭐? 이화가 피어있고 그 이화에 달빛이 비치고 있고 그 위로 하늘에 은하수가 떠있는 그런 나뭇가지에 봄기운이 어려있어. 이 기운을 자규하게 되면요 우리 옛날에 동자규라고 해서 이거 새 일종입니다. 바로 두견새예요. 새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새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보셔야 됩니다. 청각. 두견새가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네가 알야마는 누가 알야마는 두견새가 알 리가 없는데 즉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고 있구나? 나의 애상감을 돋우고 있구나 라는 뜻의 알야마는이에요. 그러니까 두견새는 그냥 봄밤이 되니까 그냥 운 거예요. 꼬꼬 운 거야.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애상감이 커진 것이죠. 와, 저 새는 이런 봄 기운, 봄 마음을 모르는데도 나의 애상감을 더욱 드높이는구나, 돋우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다정 이게 정이 많다, 마음이 많다. 이때는 뭐냐? 생각이 많은. 생각하고 수많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 가을이구나, 낙엽이 떨어지고 쓸쓸한 가을, 사색의 계절 이렇게 느끼나요? 그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이 많은 말이 다정이 아니라 이런 자연물의 변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우러나는 경우로 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봄날 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대표적인 지배적인 정서는 애상감이에요. 애상감도 병처럼 깊어서 뭐하고 있구나? 잠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이조년의 시조, 고려 말의 시조고요. 정말 유명한 시조입니다. 예전에 평가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시조입니다. 두 번째 나작품. 자, 신희문 이 사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십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사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만 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요, 청구영원이라는 시조집에 시조
14수가 신희문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동문선, 천구영원, 해동가요 이런 책이 만약에 싹 다 사라지고 발견 안 되잖아요. 그럼 고전 시가가 상당 부분 범위가 줄어들어요. 특히 시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싹 다 줄어들어요. 눈이 반짝거렸어. 수호제기에 보면 정약용 이런 말이에요.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밥, 내 집, 내 옷, 내 양식을 가지고 갈 자가 있는가? 없다. 내 책, 세상 모든 곳에 진리가 뻗쳐 있으니 책 하나 없애는 진리가 없어지겠는가? 금방 막 이것만 없어지면 나 같으면 1년 참고 공부해서 열심히 후배들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 기록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작하기로는요, 이 사람이 언제 조선 정조 때쯤 사람일 것이다. 조선 후기 가객으로 봅니다. 조선 후기 가객. 참고로 여러분, 가객이라고 하면 어떤 가객이냐? 바로 시조창 전문 가객. 그러니까 시조라는 것이 노래를 불려주는 가사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부르는 직업 가수예요. 슈가맨이죠. 그 중에서도 14수 정도가 천고영원에 실려 있다면 그래도 꽤나 히트곡이 있었던 이 사람이 보기도 없어. 그치 얘들아? 나 작품에 걸리는 보기도 없어. 그만큼 시가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초장에 시내 흐르는 고래에 바회지어 초당 삼고. 잘 보세요. 시내 흐르는 고래 바회지어 초당 삼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시내가 흐르는 고를 하게 되면 어디예요? 속세가 아닌 곳, 자연이죠, 자연. 자연 속에서 바위를 의지하여 뭐 했습니까? 초당. 초당하기 전 초가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의 소박한 삶의 공간. 그 다음에 달 아래에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워시니. 달 아래에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워시니 하면서 어디에서? 이 자연 속에서. 전부 다 자연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하고? 밭을 갈고 혹은 여기서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하는 삶? 전원.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인데 농사 짓는 자연은 전원입니다. 저희는 전원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건곤이. 요것만 좀 거슬리지만요. 건곤은 하늘과 땅. 이때 하늘과 땅은 넓은 의미의 자연을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이, 이 자연이 날도려 나에게 라는 뜻으로요. 니르기를 함께 늘자 하더라. 자, 이게 누가? 자연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함께 늘자 하더라.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자연물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자연물이 사람처럼 말을 했다. 의인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자연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자연이 나더러 함께 늘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말할 것을 자연이 나한테 말해준 것. 되게 어떤 표현? 상충곡이 있었지.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물어봅니다. 주객전도가 뭔지. 그렇죠? 함께 읽자 하더라. 함께 읽자는 누가 한 말입니까? 자연이 나더러 한 말이죠. 이건 인용도 사용되겠습니다. 인용. 그 다음 다, 홍랑, 이조년, 고려 말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홍랑, 조선시대에 황진이, 홍랑, 개랑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조 작가 중에서 기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참고로 홍랑은요 선조 때 유명한 한 명도 기생이었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죠.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해손대. 자, 일단은 맷버들 하게 되면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의 매개물. 내가 직접 못 가고 맷버들을 보낸 거야. 왜? 나는 기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생이라는 신분의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그 3번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기생들은요, 양반 사대부와 교류를 맺었지만요, 한 번의 사랑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 사대부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대부분 기생들은 뭐예요? 그렇게 기다림의 존재, 버려진 존재로 인식될 것이죠. 자, 그럴 때 이것을 가래 꺾어 맷버들을 버들잎을 잘 가려 꺾어서 하게 되면 정성이 늘어나고요.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라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 원래는 님의 손에 보낸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내노라가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표법이요? 도치법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맷버들을 어디에? 님이 주무시는 창밖이, 왜 창 안에 심으면 안 돼요? 선생님, 식물은 햇을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창 밖은요, 방 안이 아닌 공간. 기생이라는 존재는요, 사대부 남성의 집 안으로 침범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외부에서 만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버들조차도 어디 심어라? 창 밖에 심어라. 심어두고 보세요. 그래서 밤비에 새 잎이 나면 날인가도 너기쇼셔. 이건 아까 기생의 신분과 연관된 표현. 그다음 마지막에 날인가도 여기소서는 그 새로 난 버들잎을 보고 나라고 얘기해달라. 바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죠. 우리 꽃 중에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나를 잊지 말아요 꽃. 물망초라고. 그 물자가 말다 물자예요. 망자가 잊을 망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버들잎을 보내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 자, 이렇게 시조세편을 가지고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시조에서 시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적 배경은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소재들로 포함되는 것인데, 시조의 배경은 첫 번째입니다.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1번이겠지. 2번, 화자의 주관에 따라 변형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후자는 뭐야? 화자의 주관에 따라 변형될 경우, 시적 배경은 다시 첫 번째입니다.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는 대상. 두 번째,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세 번째, 화자와 상반된 성격을 지닌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건 아까 이화, 은한이 있었습니다. 1번에. 이화가 뭐예요? 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배나무 옆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공간을 의미하고 계절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하라게 된 뭐예요, 여러분들? 은하수가 보이는 그런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화와 은하는 공간적 환경을 구성하는 동시에 시간적 환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맞죠? 배나무 옆 봄. 그리고 은하는 뭡니까? 밤이라는 시간,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공간. 다양성화되면서 화제의 어떤 정서, 봄밤의 애상가는 정서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번 답이에요. 이번에 자기가 화자의 기준심을 완화합니까? 완화가 뭐야? 줄인 거잖아. 근데 이때 뭐 한다고 그랬어? 또 도드는 존재라고 그랬잖아. 3번에 신해와 바휘는 화자 주제자를 변형돼서 화자가 동일시대? 얘들아, 신의 바휘는 그냥 뭐야? 내가 응거하는 자연의 공간일 뿐이고 자기의 동일시된 존재는 아니잖아. 구름 건곤이 화자와 분리돼서 객관도 존재합니까? 내가 그것들과 대화를 나누고 친화를 끼고 있는 거잖아. 참고로 이때 건곤은요, 물알치예요. 얘는 물알치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 객관적이다? 잘못했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비는요, 그냥 시간일 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일 뿐이지 화자와 상반된 성격의 소재이다? 이거 잘못했죠. 그래서 1번이 되고, 자, 2번입니다. 가와 나와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답 3번이죠. 왜 그러느냐? 나는 가와 달리 인용의 방식, 어디 인용이었어요? 함께 늙자. 그래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번 명령적 어조 두 작품 다 없습니다. 단어적 표현 두 작품 다 없어요. 청각적 이미지는요, 둘 다 있죠. 어딜까요? 가의 청각적 이미지. 태교 어디? 도착유. 나의 청각적 이미지. 여기는 시내가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시내 물이 흐르는 걸 연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타까움의 정서는 여기는 아니잖아요. 자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애상감을 돋워주니까. 근데 시내는 그냥 흐르는 잘물일 뿐 애상감은 아니어서 4번도 위태위태 걸러졌어요. 시내도 최고. 예, 시내도 청각적 이미지. 시냇물이 흐르는 걸 소리로 듣는 걸로 인식하거든.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업 중에? 이 기지개를.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활용하여? 또 잘못됐죠. 자, 3번입니다. 멤버들 바로 상대 남성이나 화자의 그림을 노래한 것이다. 창밖기를 통해서 임과 거래를 둘째 제한된 상황을 하는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심어두고 보소서라는 자신을 바라봐주길 바라는 마음. 새 늦꽃 나기를 바라는 걸 통해서 애정관계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다 맞지만 날인가도 너기소서에서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없어서 님과 이별을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사랑의 지속을 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에 5번이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